강미란의 가짜 임신 계획이 들통났다. 정우성의 처벌 앞에서 강미란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다. 강미란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다. 마치 몸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한 느낌, 속이 울렁이고 메스꺼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건 틀림없이 정우성과의 그날 밤, 술에 취해 경계를 넘어선 순간의 결과일 거라고. 두 사람은 한때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 밤의 열기는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강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스며들었다. 정우성의 아이를 가졌다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 병원 진찰실.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초음파 기계의 단조로운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전했다. 강미란 씨, 임신이 아닙니다. 이 증상은 아마도 폐경 전 단계, 즉 돈폐경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 했다. 임신이 아니라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실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실망은 잠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떠올랐다. 정우성에게 거짓을 말할 것이다. 그녀가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믿게 만들면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열쇠가 될 것이다. DH홀딩즈, 정우성의 거대한 제국.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차지할 계획이었다. 강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혹적이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몇 줄기 주름을 새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사람을 홀릴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정우성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성 씨,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 정우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놀라움, 그리고 곧이어 밀려오는 기쁨.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말이야? 미란아, 이게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우성은 평생 강미란만을 사랑했다. 그녀를 기다리며 다른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와의 아이, 그 소식은 그의 가슴을 벅찬 행복으로 채웠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결혼하자, 미란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강미란은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시작되었다. 행복은 찰나였다. 정우성은 강미란과 함께 새 삶을 꿈꾸며 모든 것을 준비했다. 결혼식 장소, 신혼여행 계획,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위한 미래까지.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듯 잔인한 진실을 던졌다. 어느 날 우연히 손에 들어온 병원 서류 한 장, 강미란의 진료 기록이었다. 그는 서류를 읽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폐경 전 증상. 임신 불가 단 몇 줄의 문장이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자가 그를 속였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미란아, 이게 뭐야? 날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더 깊은 곳에는 상처받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미란은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한테 모든 걸 줬어? 내 믿음, 내 사랑. 전부. 그는 그녀를 더는 볼 수 없었다. 그녀의 거짓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정우성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다. 강미란을 무너뜨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그는 YL그룹, 강미란의 제국을 노렸다.
그의 영향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YL그룹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사회를 장악했다. 황기찬, 강미란의 오른팔이자 YL그룹의 주축이었던 인물. 그는 단번에 주석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다. 정우성은 차갑게 선언했다. 이제 YL그룹은 DH홀딩즈의 일부야. 두 거대 기업의 합병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강미란은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계획, 그녀가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강미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의 소나귀에 있던 YL그룹의 문서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우성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너는 날 배신했어, 미란아. 하지만 난 너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 후회, 그리고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었다. 강미란은 무너졌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여자였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한 계획으로 정우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정우성 역시 그녀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미란의 거짓이 불러온 파국은 그녀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강미란은 텅 빈 사무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서류는 손끝에서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앞은 흐릿했고 귀에서는 정우성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쳤다. 너는 날 배신했어, 미란아. 하지만 난 너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타오르는 불씨가 있었다. 강미란은 무너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우성을 완전히 파괴할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정우성이 이미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눈은 더 이상 사랑에 취한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과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정우성은 그녀의 거짓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DH홀딩즈의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미소를 지었다. 미소 뒤에는 섬뜩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강미란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그녀가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을 것이다. 이 한편 도시 외곽의 별장에서 강재인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단편적이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그녀의 과거를 드러냈다. 아버지의 죽음, 그날 밤의 비명, 그리고 한기찬의 차가운 웃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도윤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제인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도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윤 씨, 난 이제 알아요. 그날 밤 한기찬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더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손에 들었다. 그 안에는 진실의 단서가 있었다. 그녀는 그 단서를 따라 끝까지 갈 것이다. 도시의 다른 끝, 세리는 여전히 승리의 환희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되새겼다. 강재인은 사라졌고 YL그룹은 이제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녀는 한기찬과 함께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로 인해 그녀의 세계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세리는 전화기를 들고 한기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찬 씨, 녹음기만 없애면 이제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한기찬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세리야,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한기찬은 최근 들어 끊임없이 환청에 시달렸다. 밤마다 그의 귀를 파고드는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 기찬 씨, 녹음기 안에 다 있어. 내가 날 죽였지. 그 목소리는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비명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다. 침실의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강재인이 서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죽었어. 확인했잖아.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알았다.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죄는 결국 그를 집어삼킬 것이다. 강미라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호성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YL그룹의 비밀 계좌였다. 그 계좌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모아둔 자금이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정호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한기찬을 찾아갔다. 기찬 씨, 우리 아직 기회가 있어? 정호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기찬은 그녀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미란 씨, 위험해. 정호성은 이미 우리를 눈치채고 있어. 하지만 강미라는 미소 지었다. 위험. 그건 내가 감수할게. 넌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한기찬은 그녀의 계획에 끌려 들어갔다. 그는 알았다. 강미란과 함께라면 그들은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아니면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호성은 DH홀딩즈의 회장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그의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였다. 회장님, 강미란과 한기찬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밀 계좌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은 서류를 내려놓고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럼 더 재미있겠군. 그는 전화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는 강미란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도 모르고 있었다. 강재인이 그의 뒤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강재인은 도윤의 도움으로 녹음기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한기찬이 아니야. 그 뒤에 누군가 더 있어.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녹음기에는 한기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바로 강미란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었다. 제인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 씨, 이걸 끝내려면 강미란을 찾아야 해.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강미란은 비밀 계좌의 자금을 이용해 정호성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 그의 사업, 그리고 그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정호성이 DH홀딩즈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 증거는 그녀가 정호성을 무너뜨릴 무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정호성의 비서는 이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고 있었다.
정우성은 그녀의 계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함정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세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는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병원 근처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흐릿한 실루엣,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그건 강재인이었다. 그녀는 한기찬에게 전화했다. 기찬 씨, 강재인이 살아있어? 우리가 끝장이야. 한기찬은 그녀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미란의 계획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도시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강재인은 별장에서 나와 도윤과 함께 강미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녹음기의 단서를 따라 강미란의 비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강미란은 그녀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녹음기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규철 씨, 미안해. 하지만 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그 목소리는 제인의 심장을 찢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 그녀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직접 끝내야 해. 강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성을 무너뜨릴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강재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강미란,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지. 제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미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제인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 게임은 이미 내가 이겼어.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제인이 손에 쥔 녹음기가 모든 것을 바꿀 열쇠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녹음기는 곧 세상 밖으로 공개될 것이다. 강미란의 거짓, 한기찬의 죄, 그리고 정우성의 복수는 이제 서로 얽히며 폭발 직전의 화약고가 되어갔다. 이 전쟁의 끝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진실은 과연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강미란은 강재인의 눈앞에 서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제인의 손에 쥔 녹음기는 그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제인아, 그걸로 뭘 어쩌겠어? 세상은 이미 내 거야. 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제인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이 녹음기가 그걸 증명할 거야.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녹음기의 내용이 공개되면 모든 것이 뒤바뀐다. 강미란의 거짓, 한기찬의 배신, 정우성의 복수.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진실은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가?